안녕하세요. K-팝의 소식을 들려드리는 두유라입니다. 이번 주에도 50-50 전속 계약 분쟁과 관련하여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지며 많은 K-팝 팬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지난주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1차 신문에서 50-50 변호인 측이 가장 강조하였던 인터파크 선급금 계약에 대한 인터파크의 입장이 인터뷰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고, 어트랙트가 배우 세력이라 주장하는 더기버스의 새로운 입장문도 나왔죠. 과연 한 주간 50-50와 관련하여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인터파크 50-50 투자 금액 아니다. 지난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차 신문에서 50-50 측의 변호사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인터파크 뮤직과 맺은 90억 상당의 선급금 유통계약을 문제 삼았죠. 이 계약이 어트랙트가 아닌 스타크루 ENT와 맺어진 것을 지적하며 채무를 부담하는 건 스타크루 ENT인데 50-50가 변제하는 구조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주 이 계약을 주도했던 인터파크 뮤직 관계자의 인터뷰가 공개되었죠. 인터파크 뮤직 관계자는 당시 투자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스타크루 ENT와 선급금 계약을 맺은 이유에는 스타크루 ENT 소속이었던 하성운의 성공 케이스와 전홍준 대표의 경력과 능력, 추진력 등이 가장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계약 당시에는 스타크루 ENT가 걸그룹 제작 의지가 있다는 것만 알았을 뿐 아직 50-50 팀명도 정해지지 않았고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도 합류하기 전이었다고 하죠. 이 관계자는 스타크루 ENT가 50-50 데뷔 시점이 다가오면서 어트랙트란 법인을 새롭게 만든 것을 알게 되어 스타크루 ENT와 맺은 계약을 어트랙트로 양도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90억 원 투자 금액이 50-50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하성운을 비롯한 다른 스타크루 ENT 아티스트들을 위한 투자 금액이기 때문에 어트랙트 양도안이 보류되었다고 설명해 주었는데요. 즉 50-50 측 변호인이 전속 계약 해지를 위해 내세운 의심스러운 투자금에 대한 명분이 50-50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십억 정산? 한 언론사가 취재 결과 히트곡 큐피드에 대한 정산으로 어트랙트가 7월 말에 최소 수십억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유통사인 인터파크에서 정리를 마무리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30억 원은 무난히 넘어선다고 예측했죠. 실제로 50-50의 큐피드는 7월 7일까지 세계 최대 음원 사이트인 스포티파이에서 누적 스트리밍 수치가 무려 약 4억 5천만 건이 넘어가며 4세대 걸그룹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는 말도 안 된다고 인터뷰했는데요. 현재 큐피드에 대한 국내 음원 수익 정산은 지난 6월쯤에 조금 들어온 상황이며 스포티파이, 아이튠즈 등 해외 차트에서 발생한 음원 수익의 경우 정산까지 4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해주었죠. 덧붙여 전홍준 대표는 큐피드는 2월 말에 발매가 되었는데 해외 차트 음원 수익은 8월에서 9월쯤에 정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터파크에서 정산 관련 마무리 단계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정산이 30억 원 이상 들어온다고 해도 멤버들 개개인에 대한 정산은 별개로 회사 입장에서는 여전히 마이너스라고 했죠. 그리고 어트랙트가 배우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더기버스 안성일 PD에 대한 이야기도 인터뷰를 통해 전해주었는데요. 6월 19일 멤버들로부터 전속 계약 해지 관련 내용 증명이 도착했을 때 안성일 PD와 같이 긴급회의를 했는데 당시에는 전혀 몰랐다고 하더니 다음날부터 안성일 PD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했죠. 또한 멤버들까지 연락되지 않는 상황에 안성일 PD가 멤버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이 지경이 된 것 같다고 했는데요. 추가로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이런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으며 다시 함께 할 수 있도록 화해하고 풀면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뉴진스급 광고 제안? 한 인터뷰에서 전홍준 대표는 용역업체 더기버스 안성일 PD가 회의에서 50-50 멤버들의 변심을 몰랐다고 이야기했지만 다른 언론사의 취재를 통해 안성일 PD는 그 전부터 이를 알고 어트랙트 몰래 50-50의 스케줄을 정리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에서 지난 5월 19일 오후 뉴진스급의 금액으로 광고를 제안했지만 어트랙트 대신 연락을 받은 더기버스에서는 멤버가 아파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며 거절했다고 하죠. 심지어 이 브랜드에서는 하반기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더기버스는 그냥 안 된다라고 말하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당시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는 미국 에이전시들과의 계약을 위해 출국해 있는 상태라 이를 몰랐다고 하는데요. 현재 어트랙트는 인수인계 지체, 회사 메일 계정 및 그동안의 프로젝트 관련 자료 삭제로 인한 업무 방해 등의 이유로 더기버스를 고소한 상황이죠. 이를 본 네티즌들은 업무 방해의 증거라며 이야기하기도 했고 50-50의 매출액을 줄여 위약금을 줄이려고 한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 계약서의 계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르면 가수의 대중문화예술 용역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서 잔여 기간의 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기획업자에게 위약벌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죠. 쉽게 말하면 신인 가수의 경우 활동을 안 할수록 계약 해지 시 내야 할 위약금이 줄어든다는 뜻인데요. 몇몇 네티즌들은 더기버스가 멤버들의 변심을 알고 일부러 활동을 안 하게 한 것 같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더기버스는 이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어트랙트와 50-50 멤버들 사이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주장했죠. 더기버스의 새로운 주장. 지난주 워너뮤직코리아가 멤버들을 200억에 인수한다고 더기버스 안성일 PD와 이야기 나눈 것을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는 전혀 모르는 듯한 녹취록이 공개되었죠. 더기버스는 전홍준 대표와의 카톡 내용을 공개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 따르면 작년 12월 전홍준 대표는 안성일 PD에게 해외 투자 관련하여 문의를 했고 올해 3월부터 안성일 PD는 전홍준 대표에게 레이블 딜에 관심이 있는지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레이블 딜은 쉽게 말하자면 하이브가 소스뮤직, 플레디스를 인수하여 산하 레이블로 둔 것과 같은 인수합병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성일 PD는 50-50 앨범 제작 기간 동안 전홍준 대표가 인터파크로부터 받은 성급금을 제작비에 제때 투입하지 않아 파트너사의 제작비 지급이 연체해 체납되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렇기에 제작비를 확보하고 해외 업무를 용이하게 하려고 안성일 PD가 워너뮤직코리아와 레이블 딜을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더기버스는 양사의 연결다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전홍준 대표가 레이블 딜을 들은 바 없다는 것도 허위사실이며 안성일 PD가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는 것도 허위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바이아웃은 멤버 인수가 아닌 회사 지분 인수 투자를 말한다고도 설명했죠. 그러나 이 주장을 들은 네티즌들은 여전히 의문을 표하는 중인데요. 먼저 바이아웃이란 단어가 경영권을 가지기 위해 상대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인수할 때 발생하는 단어인데 녹취록에서 전홍준 대표가 바이아웃을 물어보자 왜 워너뮤직코리아는 어트랙트 지분이 아닌 50-50 멤버 인수를 이야기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죠. 아웃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그 레이블을 뭐 어떤 거를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보통 표현으로 하면은 그 아이들을 다 이제 그 인수하고 뭐 이런 아니, 식으로 말씀을 드린 거. 또한 네티즌들은 이번 입장문에서 더기버스가 인터파크의 성급금을 콕 집어 이야기한 것도 의문이라고 했는데요. 50-50 측 변호사가 문제 제기한 인터파크 성급금을 어트랙트 회사 직원도 아닌 외주 용역업체가 딱 집어 이야기한 의도가 의문스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주장한 더기버스의 정산 누락도 사실 무근이며 누명 씌우기라고 주장했는데요. 더기버스는 공식 입장을 통해 아티스트의 정산서를 늦게 전달한 적은 있으나 내역을 누락한 적은 없다라고 말했죠. 정산서 작성 시 유통사가 어트랙트에게 지급해야 할 50-50 앨범 판매 및 음원 수익에 관한 내역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 음원 음반 수입 영원 그대로를 정산서에 누락 없이 반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50-50 선공개곡을 인터파크에 입고하면 선급금 20억을 받게 된다는 전홍준 대표의 카톡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그러나 더기버스의 공식 입장은 지난주 어트랙트가 법정에서 말한 내용과 많이 달랐습니다. 어트랙트는 외주업체 더기버스와 5월 계약이 종료되며 더기버스의 정산 업무 담당자가 어트랙트 담당자에게 인수인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2022년 4월까지의 항목 누락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죠. 또한 매출액은 정산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시간적 차이가 있어 집계가 늦어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를 본 몇몇 네티즌들은 외주 용역 업체에 불과한 더기버스가 자꾸 전홍준 대표에게 들어온 인터파크의 투자금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것이 50-50 측 변호인의 주장과 같아 배우 세력이 맞다고 인증하는 입장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도 50-50와 관련된 충격적인 많은 내용들이 공개되었지만 아직 법적 공방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전홍준 대표는 또 다른 인터뷰를 통해 멤버들의 골든타임이 8월 5일 이전까지라고 이야기했죠. 현재까지 전혀 멤버들 그리고 멤버들의 가족들과 연락이 닿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법원이 판결이 나기 전인 8월 5일 이전에 멤버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라도 판결이 나면 더 이상은 회사가 보듬어줄 수가 없다고 말했죠. 여전히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50-50 멤버들과 그동안의 오해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며 풀어서 봉합하고 싶다는 의지도 표했는데요. 이와 함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또는 법정 판결 이전에 다시 멤버들이 돌아오게 된다면 벌어질 엄청난 일에 대해서도 말했죠. 50-50는 올해 상반기에 낸 결과만으로도 빌보드 본상 신인상에 노미네이트 될 확률이 굉장히 컸고 심지어 그래미 어워즈 신인상 노미네이트를 노려볼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K-팝에서 놀라운 최초의 기록을 세울 수도 있었지만 전속계약 분쟁으로 모든 게 멈춰버린 50-50. 여러분은 50-50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팝 친구 듀유람이었습니다.